안녕하십니까. 2016년 4월 10일 지급조사 시즌2 예상방송 진행맡은 보수 인사드립니다. 역시 오늘도 최홍찬 위원 그리고 정기용 위원 함께 하셨고요. 토요일마 때 말씀드렸지만은 고수가 금요일마 부상연마를 여러분들께 좀 빠졌습니다. 방송에서 하루 좀 빠졌는데 최홍찬 위원이 상당히 좀 고생하면서 매끄럽게 아주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진행을 이끌어 드렸었고, 오늘 부상 교차는 고수가 같이 진행을 해 드린다는 점. 요즘에 좀 시끄러운 얘기들이 좀 많아요. 기수들 뭐 퇴출 얘기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기수들 그런 쪽 동향은 또 우리 또 정기영 위원이 가장 또 발 빠르잖아요. 요즘 어때요 분위기가? 그냥 분위기 자체가 약간은 좀 많이 처져 있죠. 이제 기수들이 경쟁 구도를 많이 해놓다 보니까 성적이 부족한 기수들이 뻔합니다. 이제 기승 안 하는 기수를 뻔히 아실 거예요. 팬들도 아실 텐데 그런 기수들이 좀 누구라고 어른하기는 좀 그렇고요. 많이 힘들어해요. 가정에서도 힘들어하고. 뭐 누구는 관리사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관리사는 또 누구는 관리사가 조련사, 힘들고 또 조련사 얘기도 있고, 그런 쪽도 있고, 전향하는 쪽도 있고, 어떤 거는 아무데도 못 가고, 그냥 포기한다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근데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은 예상가로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성공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그만큼 경쟁 구도에서 밀렸기 때문에 어느 자리를 가도 좀 힘들 텐데, 어떻게 보면 좀 전향을 해서라도 좀 힘을 얻어서 그런 쪽에서라도 좀 더 좀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나가는 게. 저도 그 얘기 듣고 나서 좀 짠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또 갑자기 또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있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탈게요, 잘 탈게요 이러면 안 해줄까? 그런다고 해서 울면서? 성적, 결과적인 성적이에요 이게. 그렇지. 네. 냉정한 거지. 승부의 세계니까 원할 때 오라고 원할 때 그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역시나 계속 도태되고. 문세영 기수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말 많이 타죠. 그렇죠. 그만큼 좋은 말 줬을 근데 때 그거를 손을 내주니까. 그거를 옛날 그 시인 때부터 나름대로 그때부터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렇게 했다는, 질투할 게 아니라 그런 점은 좀 높게 평가해야죠. 19년 김영관 조교사 보세요. 나는 처음에는 얘네 뭐야 하면서 좀 얄미운 것도 있었는데, 그 얄미운 걸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19년 김영관 조교사는 존경스러워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 그 마일경주였잖아. KRA 그것도 19조 또 한 집. 대상경주 도대체 몇 번이야 이게. 한 집 1착 2착이 일반 경주도 힘든데 대상경주에서 전무후무할 거야. 한마방에서 만약 3마리까지 출전 기회를 주면 3마리도 출전할 거예요 아마 19년은. 그럼 삼복승도 단통할 것 같아. 또 그럴지도 몰라요. 나 깜짝 놀랐어. 그거 뭐야 그거 선에 나오는 거. 옷도 나 깜짝 놀랐어 걔 보고. 그렇게 싸우고. 그게 버텨? 그러고서? 버티는 거 보니까. 야 깜짝 놀랐어. 야 김영관 조교사가 정말, 김영관 조교사 대단한 건데 그 밑에서 관리하는 이 마피를 사양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좀 고생을 한다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총주의를 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간다라는 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김영관 그 19조 밑에 있었던 관리원들이 거기서만 그냥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나가서 다른 마방도 가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마방에서 그거를 흉내를 못 내는 거 보면 그리고 그렇죠. 돈을 이 상금을 워낙에 벌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다른 마방 예를 들어서 뭐 11조라든가 상금 못 버는 마방은 뻔하지 않습니까? 얘네들 보면은 동남아 생활을 하고 있다. 동남아에서. 그럼 여기는 이제 유럽에서 생활하는 이 정도의 그 마피드도 같은 돈을 주고 사왔어도 여기서 자란 거랑 여기서 자란 거랑 병신 만드는 거 금방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 사료도 좋은 거 먹이고 뭐 영양제 줘. 그다음 계속 운동도 시켜줘. 운동도 얘네들하고 좀 틀려. 걷다가 또 잠도 제때제때 재워.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거 돈이 있어야지 되는 거를 그만큼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마주들이 19주에 말 못 넣어서 안 다니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딴 주고사들은 말을 얻어오려고 하는데 다른 여기는 반대야. 그거는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대단한 거. 우리도 여러분들이 저희 3명 거를 현장 예상 드리려고 하면 빨리 안 들면 빚이 나서 통화 좀 걸려서 이거 할 수 없을 그렇게 되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되게. 그럼요. 이것도 경쟁구도인데. 그럼. 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세요.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서두가 길었는데 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승부경주부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승부경주를 꼭 예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풀어쓰기 경주가 정말 적중 기가 막혀요. 제가 생각해도 다른 경주 틀려도 풀어쓰기 경주는 참 적중을 잘하고 있다. 좀 뿌듯한데 우리가 이렇게 풀어드리거든요. 풀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주시고 승부경주는 최소한 승부경주만큼은 저희 한번 믿고 오세요. 여러분들도 좋아요. 저 믿고 오면은 정말 발꼬락에 힘이 들어가게 짜릿한 승부 그거는 우리가 약속을 드릴 테니까 승부경주만큼은 꼭 저희를 믿고 와주십시오. 오늘 승부경주 예고해 드립니다. 최홍찬 위원이 서울 10경주, 부산 5경주, 서울 10, 부산 5 후반부 쪽에 승부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기용 위원은 서울 7, 부산 3, 서울 7, 부산 3. 자, 중반부 쪽으로 메인 승부를 잡았고요. 자, 고수는 서울 9, 부산 2, 서울 9, 부산 2. 초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좀 나눠서 메인 승부를 선정을 했어요. 좀 믿고 승부경주만큼은요. 깨지더라도 쪽팔리지 않게 자신 있으니까 노력을만 하니까 여러분들께 승부를 보자고 하는 거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이 경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전이 처음에 타고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고수의 준메인 승부예요. 오늘 첫 경주부터 원래 첫 경주 승부가 좀 부담이 가죠. 그런데 승부를 안 보고 못 빼기겠어요. 그래서 잡았고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최홍찬 의원님 먼저 분들을 추천해 주시죠. 네, 10번 슈퍼로켓입니다. 데뷔전 자체에서 이제 인기를 끌었지만 아직 힘이 덜 찬 모습 자체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문수영 기수 인기 1위 타고 이렇게 졸전 보인 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졸전을 보였는데 이번에 소수조 수표 가디언하고 병합을 하는데 길게 가는 모습 자체 물론 약간 밀리는 모습이지만 직전 대회에서는 걸음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힘이 찼어요. 직전에 힘이 좀 약간 덜 찼다라면 그거 보완이 완전히 된 상태로 이번에 출전하고 있고요. 이마필의 모기혈동 자체를 본다면 남촌의 여왕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들 머릿속에서 그 남촌의 여왕이란 마필 자체가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만큼 슈퍼로켓은 기본적으로 하이브는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을 볼 수 있고 종교 우승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0번 슈퍼로켓 1억 1,700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죠. 청천 추천하셨고 정경은 저도 역시나 이번 1경주는 10번 슈퍼로켓에 강력하게 한번 밀어보자 말씀해드립니다. 그만큼 직전에 문세영 기수, 청천님 말씀해드렸듯이 저는 왜 굳이 선행을 갔을까? 그냥 따라가도 됐을 때 했을 텐데 따라가도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 지켜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조건이라 만큼 저도 한번 강하게 한번 밀어보자 말씀드립니다. 예, 10번 슈퍼로켓 저도 얘는 대가리입니다. 섞여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아쉬워요. 왜 섞여졌다고 선행을 보십니까 이걸? 저는. 왜냐면 이게 안 가는 게 바닥에서 자꾸 늘어져서 안 가는 방법이 있고 초반에 쓸데없이 싸워서 힘을 써서 꺾어지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로 후자로 판단을 해요. 이건 문세영 기수가 이렇게 대가리 팔놓고 이거는 안 가기에는 그게 제일 쉽다고 판단을 한 거야. 이거는요. 왜 얘가 주인공 때 선행 나갔어요? 바지 좋았는데 꾹 잡고 쫓아가서 알아서 뛴 거 아니에요? 선봉하고 뛰었어. 선봉하고. 선봉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았어요. 내용이. 그런 말 갖고 뭐하러 데뷔전에
왜 그렇게 선행을 못 나가고 안달이고 왜 그렇게 무리하고 심쓰고 존나게 밀고 문세영이가 이기회입니까? 문세영인데 천하의 문세영인데 안 간 거죠. 문세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도 믿고 갑니다. 그러면 강축을 놓고 얘를 강축으로 놓을 거예요. 강축을 놓고 숭배 포인트는 단통입니다. 단통. 이번에 팔리는 애들이 2번 착한 금화가 뭐 기록이 1번 0378 그래서 좀 팔려줄 수 있고 또 누가 팔리지? 5번 천년의 함성 그것도 좀 팔려줘. 그죠? 그리고 제기역힌 그리고 동력빛 아원 이런 애는 안 팔리겠죠. 네, 그렇죠. 아무까지. 이런 애들이 팔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서 데끼가 뭐 동력빛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르세요. 착한 것만 자르세요. 언급하지 마피 중에 천년의 함성과 제기역힌 천년의 함성 자르세요. 제기역힌은 봅니다. 그리고 언급하지 않은 마피 한두 개. 딱 2방. 10번 놓고 딱 2방. 그럼 승부 볼만하죠. 무조건 볼 수 있는데 거의 답이 다 제가 알려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아니 아원 안 보죠 얘기했잖아. 그다음에 다 아시잖아요. 한번 다 설마 제가 버디쇼 추천하겠습니까? 왜 뒤로 누가 알잖아요. 돌려서 보니까. 네. 돌려 보시면 누군지 아죠. 딱 2방. 그냥 오전장 승부니까 그냥 까 드리는 거예요. 그 2방으로 쇼보 승부 들어가 보니까 현장에서 이놈이 마음이 바뀔까 안 바뀔까 좀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번 경주 1경주 고수가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경주리 1000m고요. 국산 6등급 경주예요. 2경주를 고수가 풀어드리는 경주로 선정을 했네요. 오프닝 멘트도 길었고 2경주도 괜히 또 풀어줬네. 바로 있는데 말을 많이 하게 여러분들도 이 목소리 들으면 좀 짜증날 텐데 한방 막건 그리고 깨면 찜찜한 마필 하나 그리고 최홍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필 하나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웰빙 스토리는 세게 봅니다. 이거는 직정현주가 4착이었는데 얘는 전 충마로 보는 이유가 조재로 기수가 2착을 목표로 탔으면 그냥 왔다고 봐요. 네, 조재로 기수가 우승 욕심이 있지 않았나? 아니면 마방에서 야 이거 말 되게 좋으니까 한번 대가리 와. 무조건 너 이거 한번 대가리 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승 욕심으로 탔어 이거는. 욕심이 되게 과했어요. 아니면 조재로 기수 모도 있나? 그때 당시에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모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가 안 간 거 아니라 가석해진 건데 그만큼 과하게 자기 욕심을 냈다는 얘기예요. 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것 치고는 무진장 뛰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웰빙 스토리를 다음에는 무조건 현군에서 편성과 관계없이 놓고 때려야지 했단 말이거든요. 저는 얘는 대가리 인정을 할 것이고 4번 야호 자이언트가 김동수 기수가 등장을 했는데 손맛이 손에 이 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둘이 손맛이 직정현주 잘 탔었는데 내치에서 최적정에서 잘 탔는데 근성이 좋더라고요. 뛰었던 편성도 뭐 그다지 나쁜 편성도 아니었고 상승세 이제 경주 뛰면서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3번 야호 자이언트 일단 이 막길이 한방 막건이에요. 저는 2번 4번 한방 막건이고 찜찜한 마피를 말씀드린다고 한 말이 3번 모닝맘보다 이것도 팔리면 아니죠. 뭐 3착 됐으니까. 근데 안 팔렸는데 직전에 이게 3차까지 왔거든요. 근데 자리를 못 잡고 타면서 좀 무리를 했잖아요. 이게 직전에. 그런 거 치고는 무진장 많이 뛰었다는 판단이라 이건 변화가 온 거 아니야. 아직 어린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온 말들을 보면 더 뛰더라고요. 그전에는 복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직전에 무리하고 나서도 그 정도 뛰었다라는 거는 이건 상당히 많이 뛰었다라는 판단이라서 3번 모닝 만보는 받치기는 한번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최홍찬 의원한테 질문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마필은 외곽에 있는 11번 에이스 탄생이라는 마필이에요.
문시영 기수가 탔는데 주행 검사는 진짜 세게 나와 이거. 난 데뷔 전부터 이거 그냥 바로 그냥 얘는 때리고 나갈 줄 알았거든. 그런데 실전에서 왜 이렇게 뛰는지, 조교 때 말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이번에 좋아졌는지 요 마피는 하나 모르겠어요. 이마필은 지금 에이스 탄생이죠. 네. 45조 마피인데 훈련 패턴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좀 약한 모습이에요. 지금 제 조판에도 보통 스포는 이제 7이라는 숫자를 기입을 하는데 7이라는 숫자 5도 없어요. 강구본은 이제 5로 보통 기입을 하고 강구본이나 스포냐 거의 뭐 좀 긴가민가다 하면 이게 5, 6, 7 이런 숫자를 기입을 하는데 지금 야오자이 에이스 탄생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최근에 두 번에 뛰었던 그 조교 패턴보다 훈련 강도가 좀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마필 자체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 보통 만져줘야죠. 그래야지 그만의 특징 자체를 알고 제대로 유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어쨌든 지금 에이스 탄생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인기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좀 문세영이 이름값 때문에 좀 팔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아니 왜냐면 주행 검사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예. 훈련 패턴 자체로 보면 훈련은 좀 약하죠. 예.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었던 거고. 저는 그러면 2번, 4번 한 방에 2번, 4번 한 방에 3번 모닝만보 정도 현재까지 생각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그럼 청천 의원님 먼저 말씀 나오신 김에 뭐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지금 2번, 4번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2번, 4번을 뭐 만번 앞에 잡아놨기 때문에 두 마리를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3번 모닝맘바하고 5벤하고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훈련 자체를 굉장히 정성을 좀 들이는 모습 자체가 오히려 5벤 쪽으로 저는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5벤이 직전에 그 보여준 그 걸음 자체라면 물론 포화주라지만 그 뛴 경주 편성이 사이즈가 좀 셌어요. 웬만큼 뛰는 말들 경주 편성에 선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걸음, 그 이상 걸음은 분명히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훈련 자체를 본다면 직전에 잘 뛰니까 오히려 강화시키면서 이번엔 얘 한번 해보래. 이런 의식을 갖고 저는 조교를 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5벤에 대해서 이제 거론이 없으셔서 이 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벤인데요. 지금 본 거 순서 그 다음 순서가 7번 5벤이에요. 당연히 나머지 애들은 별 생각이 없는데, 근데 제가 얘를 안 본 이유가 직전에 13주 공백을 두고 데뷔전을 나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적정 주기를 찾으면서 5주간에 나왔어요. 이 5벤 역시 저는 이 훈련 패턴 변화가 전혀 없어요. 직전과 똑같은 패턴이더라고요. 패턴이. 그런데 직전에 원게이트였고 직전 편성이 세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림 0.만 세요. 1강 완벽한 1강에 그냥 나머지는 그냥 중편성 정도, 중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원게이트에서 일단 전개는 잘 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전개 나올까? 얘는 좀 선행 앞에 나면 더 뛰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5번 클리어퍼트도 초반 수변력이 좋고 제가 보는 축으로 보고 있는 2번 웰빙 스토리도 선행 나와도 전혀 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5벤의 문정규기 스타일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이렇게 타는 기술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타면서 얘가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순위를 좀 밀어놨습니다. 그런 이유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기용이요. 저도 이번 경주가 뭐 3파전으로 거의 좀 압축을 하고 있는데 2번, 3번, 4번 정도 보고 있는데 저는 2번, 4번 쪽으로 이미 포인트 잡고 있는데 고수영님도 2번, 4번을 강하게 추천해 드리는 만큼 저도 2번, 4번 쪽으로 힘을 실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특별하게 이번 편에는 큰 이견 없이 2번, 4번이 일치가 된 거고요. 네. 2번, 4번은 한 방 때리고 가자고 공략합니다. 3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정기용 위원이 풀어드리는 경주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번 3경주입니다. 9마리의 단투는 편성이고요. 이번 경주도 큰 이변은 없어 보이는데 역시나 좀 현장에서 바람을 좀 약간 거품 있는 그 바람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좀 현장에서 어떻게 뛸지 약간 좀 의문스럽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는 2번 검빛 강자, 4번 골든 갤러퍼, 5번 이 빅파이어, 3파전으로 강하게 팔릴 테고 역시나 또 팔린다라면 1번 매니비트 정도가 좀 더 좀 팔려주지 않을까 지금 느낌이 드는데
먼저 4번 골든갤러퍼는 지금 공백 이후에 완벽한 지금 상승을 타고 있습니다. 직전보다 마피 상태가 더욱더 완벽하고요. 지금 부준까지도 0.5kg지만 충분히 직전보다 빠진 만큼 더욱더 능력 발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번 골든갤러퍼는 인정을 하겠고요. 후차권입니다. 지금 건빛 강자도 현장에서 직전에도 좀 많은 인기 속에 팔렸지만 너무나 형편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훈련 상태는 좋고 지금 40조에서도 이 상역 기수로 안전 교체가 지금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저는 직전에도 약간 좀 노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에 너무나 좀 올라오는 모습이 약했기 때문에 저는 건빛 강자를 약간 좀 낮게 평가하고 싶고요. 빅파이어를 더욱더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직전에도 좀 선입 전개에서 올라오는 걸음 자체가 약간 좀 무뎠었지만 이번에 훈련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직전에 훈련 강도가 좀 낮았었는데 이번에 훈련 상태가 좋다라면 문세영 기수라면 더욱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한 4번, 5번 쪽으로 한번 노려보겠고요. 후차권은 현장에서 한번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후차권 한번 노려보도록 하면서 한 방으로 4번, 5번으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홍철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나 저는 매니매트가 네. 풍화하고 병합을 계속 했는데 그 병합 훈련 자체는 이제 지금 좀 강화하는 그 모습이었다면 기습적으로 한번 저는 매니매트를 한번 기회를 가져가고 싶어요. 만약 선행을 김옥성 기수가 받아낸다라면 요게 최근에 못 뛰었던 그 모습보다는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일본 게이트 최적의 조건을 아마 저는 보여주지 않을까. 김옥성 기수가 지금까지 문세영 기수와 뛰는 경기 편성에서 꼭 출전을 하면요. 문세영 보내놓고 커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만약에 빅파이어가 어차피 선행마가 아닌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라면 김옥성 기수의 매니머트가 의외로 버티지 않을까. 그래서 복병마 일지 이게 돌려고 말지 어차피 건빛 강자나 빅파이어나 따지고 보면 착수만 다르지 도끼니 개끼니 비슷하다고 봐요. 전개 상황에서 불림마들이 나오기 때문에 1번의 선택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매니비트도 지금 계속적으로 훈련 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직전에도 사실상 페로비치가 최선의 능력을 보였던 건 사실인데 저도 이번에 이제 걱정은 그거예요. 김옥성 기수가 기술적으로 선행을 한번 깔지 아니면 또 이 말 갖고 그냥 자꾸 또 늘어질지 그게 의문인데 현장에서 이 말이 안 팔리면 노릴 거예요. 근데 많이 팔려버리면 저도 메리트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현장에서 보고 한번 노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경 의원이 얘기한 게 거의 좀 저는 좀 일치를 해요. 좀 일치를 하고 저도 4번, 5번을 사는 강축이고요. 저도 5번 빅파이어 세게 보고 2편을 세게 봐야죠. 한두 찜찜한 게 계속 좀 생각 없이 타고 있는 말이 창영이에요. 6번 창영. 여기 참 보면 참 이거 생각 없이 타고 있다라는 거 계속 이렇게 느껴서 과연 이놈은 조금 조심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게 열심히 타보지 사전을 뛰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열심히 타보질 않았어요. 그냥 그냥 경기 나와서 그냥 경험을 하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포트폴리오 이 마주가 그쪽이잖아요. 저 빨랐다고 5,600만 원 주고 사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짜증나게 500만 원 주고 산 빅파이어도 지금 인기만에 입상을 하네 뭐네 이러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좀 생각 있게 달지 않겠냐. 그게 바로 조교 패턴이에요. 조교 패턴. 그 전에 얘가 만들어왔던 이 패턴과 이번 경주 준비하는 패턴은 분명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가 오면 이번 경주서부터 올 수 있는 말로 저는 보기 때문에 6번 창영이 좀 찝찝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건 배당마잖아요. 제가 시 웃고 있는데 네. 창영이 지금 저도 이제 훈련이 좋아서 슬쩍 하나 체크해 놨는데 이 말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 두 마리를 지금 한 방 노리고 있고 창영을 현장에서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삼복을 한번 노려볼까 지금 현장에서 한번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번 현장에서 상태를 한번 보려고 고민하고 있었던 만큼 현장에서 한번 삼복승이나 후공 쪽으로 배당 좋으니만큼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일단 4번, 5번 세 번 같이 일치를 했고요. 차홍차는 1번 매니베트 한번 신경 써달라. 그래서 6번 창영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전이 12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편성이 조촐하게 경주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게 배당판이 열리면 대끼리가 4번호가 대끼리겠죠? 거의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들을 이제 커맘이 좀 팔리겠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다면 뭐 7번 미라클 엔젤이겠죠? 맞죠. 맞죠. 네네 맞습니다. 고안에서 끝날 경주 맞죠? 네네 맞아요. 일단은 제가 세게 보는 순서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5번, 4번, 2번, 7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일치 네네. 넘어갑시다. 네네. 네. 그거는 5번, 4번, 2번, 7번 요 의미 없어요. 네 마필 연속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릴게요. 부산 1경주로 갑니다. 경전이 1000m고요. 부산 5등급 경주를 펼쳐지는 경주네요. 성찬 의원님 먼저 한도 추천해 주시죠. 뭐 따라가도 되는 전력 자체가 로드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연투를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5등급 경주 편성에서 또 올라오자마자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지금 뭐 앞에 가고 싶은 말이 한 두세 마리가 보여요. 꼭 앞에만 가야 된다는 그런 전개 모습을 가진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 모습에서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로드셀 어차피 직전에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만 팔리는데 연투 충분히 가능한 마필로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8번 로드셀 최영찬이 추천하셨고요. 정기용은 그렇다면 이번 경주가 좀 앞선에서 좀 약간 좀 싸우기를 바란다면 안쪽에 있는 1번 시크릿 로즈가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만큼 유연명 기수의 안장이라면 앞선 전개, 앞선에 좀 싸운다. 그렇다면 시크릿 로즈도 좀 앞선에서 바로 선입구만 붙여준다라면 충분히 입상권 도전 가능한 만큼 1번 시크릿 로즈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시크릿 로즈 앞선이 싸우면 요놈이 조심을 해야 된다. 정기용 의원 추천하셨고요. 진짜는 철저하게 안 갔던 놈이 복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아예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작발에 때린 거니까 5번 한월의 질주입니다. 토마스 마방이 요즘에 조금 처음에 개업하고 나서 빵빵빵 때려놓고 역시 외국에서 온 조교사니까 정직하게 열심히 해주고 말도 잘 만들고 이렇게 하네 했는데 최근에 조금 약간 좀 주춤거려요.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지정현지 이마필은 정말 유효명이 대단하다 싶었어요. 정말 이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안 탄대요. 유효명이 이거 재결해서 유효명이 불러서 너 한 번만 그런 식으로 빼먹으면 이제 너 기소 베낀다. 요즘 유효명 열심히 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다고 하더라고. 열심히 타는 게 제가 그래서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일단 용호가 탔는데 한원의 질주 지정현지 빼놓고 2월 12일 날 뛰었던 모습 그리고 그 전에는 계속 상승세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의미 없었던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안 갔던 마필 5번 한월의 질주 요거까지 가져갈 거고 믿고 들어가는 배팅축은 최홍찬 의원과 함께 8번 로드셀이고요. 오경주입니다. 서울 오경주 경주월이 1300m 국산 5등급 경주를 펼쳐지는 경주예요. 부진만 편성이에요. 이번 주에 이런 편성들이 많아요. 비슷한 좀 확실한 뭐 미들룸도 없고 근데 잘릴 마필들은 좀 많고 그런 경주들이 많더라고요. 찍기가 재미있는 이런 한 주가 아닌가 싶어요. 정기훈. 네, 최근에 조금 이제 상승을 타고 있습니다. 바로 이상현 기수가 기승하는 7번 서울킨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일본 게이트에서 좀 거리가 좀 아쉬웠던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상현 기수 재안장하고 있고요. 직전에 이미 호흡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마필의 좀 각질이나 이 장단점을 이미 파악을 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수 지난주에 좋은 성적을 보였던 만큼 이번에 서울킨 입상의 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최저 조건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7번 서울킨 정경현 추천하셨고요. 청천이. 최근에 50점 마필들이 인기만 갖고 부러지면서 또 배당을 내면서 덜 팔리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마필들이 또 많이 우리가 봐왔고 자 센세이셔널이 어차피 이번에 팔리는데 50점 패턴 자체가 빠질 때 보면 체중 변화가 갑자기 많이 일어나요.
많이 빠졌거나 많이 쪘거나 생뚱맞게 그런 현장의 상황이 나오면서 어차피 인기도는 미리 정해져 있는데 그 변화로 인해서 입상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센세이셔널, 좋습니다. 상위군이 대건이보다 좋았다면 순간적인 그 스피드에서 당연히 얘는 선행마이기 때문에 아마 대건이를 앞섰을 거예요. 대건이가 채찍을 때리면서 이제 얘한테 스피드에서 안 밀리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했는데 어쨌든 센세이셔널은 하위군으로서의 훈련 모습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체중 변동가 크지 않다라면 이번에는 앞장 까는데 큰 이의가 없다는 경주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입상에 시동을 거는 마필로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4번 센세이셔널. 요거는 이번에 또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편성이죠. 최홍찬 의원 추천하셨고요. 저는 3정 가디언, 9번 3정 가디언이에요. 그때 KT 강축이었죠? 네네. 강축으로 팔렸었던 경주고 또 능력상도 강축이었고 강축이 있었던 경주였는데 요거는 이게 최외곽을 계속 돌리더라고요. 그게 크게 안 맞추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계속 최외곽을 돌리면서 문성이답지 않게 문성이가 그렇게 탑니까 언제? 그래서 이 말이 확 맞는 걸 싫어하나?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최외곽을 돌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4번 센세이셔널이 선회가 나가면 바로 2열에 이번에 최외곽까지 아니더라도 바로 붙일 수 있고 아니면 얘가 또 선회도 나갈 수 있고 문시영이 답지 않은 말머리 했기 때문에 언제 문시영이 그렇게 타요? 그렇게 안 타잖아요. 항상 내측 선이 꼬자리 아시죠? 거기 고자리가 문시영이가 전세를 내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아니라 왜 자기가 서도 수비수가 타는 자리에 타냐는 얘기지. 옛날부터 그런 자리가 있어요. 조경호 자리, 문세영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가 있잖아. 근데 왜 그 자리에 안 들어가 있고 왜 남의 자리가 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귀에 대한 의미가. 저는 9번 3정 가디언은 문성이 아니라 다른 애가 탔어도 저는 이 말을 추천했을 거예요. 이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주입니다. 경주열이 1300m 국산 5등급 경주 부산교차 이경주 고수의 메인 승부처. 자, 오늘 서울 메인 승부 9경주는요 적중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 부산 메인 승부는요 배당에 대한 노림수예요. 이거 들어오면 상황 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게 없어요. 잘 탔으면 그냥 왔다라고 확실하는 마필이 있는데 자, 그게 인기도에서 밀려있어요? 땡큐죠, 땡큐. 이거는 적중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배팅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깨진다 하더라도 이건 쪽팔리게 안 깨질 거예요. 발꼬락에 심좀 들어가고 으쌰으쌰 하면서 여러분들이 응원할 수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적중까지 연결이 되면은 상황 끝. 그래서 이번 경주 고수가 배당으로서 잡은 부산 메인 승부처. 한번 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뛰는 거 한번 보세요. 뛰는 거. 함께 안 하시면 짜증이 난다 그럴까? 서운하다고 할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까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다른 예상가들도 이번 경주 승부 경주 잡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자신 있고 떳떳하게 여러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고수예요. 이번 경주 이 경주는 고수. 그냥 예상가는 고수뿐이 없다. 그냥 생각하시고 이번 경주 이 경주 부산 이 경주는 고수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서울 6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이 1200m 혼합 4등급 경주예요. 최홍찬 위원이 풀어드리는 경주입니다. 들어보시죠. 딱 단통으로만 그냥 저는 노리고 싶어요. 진영의 거의는 의심하지 않은 축입니다. 일단 3두 병합을 해서요. 19조 마필, 42조 마필하고 3두 병합을 하는데
좋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꽉 붙들고도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 자체를 훈련 시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의 거리는 의심하지 않는 축이죠. 이제 나머지 7마리입니다. 7마리 중에서 이번에야말로 실수 없이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말. 자, 직전의 패배를 글쎄요, 기수로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수를 딱 바뀌어버리네요. 바로 스노우 카리스마입니다. 1번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고 어차피 이 경주 편성 자체라면 스노우 카리스마가 뭐 앞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선입도 따라갈 수 있는 경주 조건이에요. 1번 게이트 이점 자체는 가장 활용해 줄 수 있는 경주가 2번이 찬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4번은 의심하지 않는 축이라면 이번에 기수까지 교체를 하면서까지 10주에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스노우 카리스마를 입상을 시키겠다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여서 4번, 1번 오늘 받치기 없는 한 방으로 저는 노리고 싶은 경주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맛있죠. 4번, 1번 들어오면 맛있습니다. 4번, 1번 받치기 없는 한 방이다. 그렇게 추천하셨고 정규영 의원이 이견 있으신 말씀이? 저도 이번 경주를 뭐 상당히 좀 압축으로서 정리하는데 1번 스노우 카리스마는 강하게 노려봅니다. 그런데 이제 6번 계속 파워가 직전에 뛰었던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체적으로 잘 풀렸잖아요. 안쪽에서 잘 풀렸는데 이번에도 순발력이 가능 있고 단지 이제 항상 좀 김옥성 기수가 안정했다는 게 이제 작전을 어떻게 풀어낼지 모르겠지만 이 계속 파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가장 좀 궁금합니다. 여기서 잠깐 네. 한 번에 대답을 해주세요. 저도 계속 파워를 질문하려고 했던 게 네. 어찌 됐든 간에 스노우 카리스마 지금 최홍천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번 스노우 카리스마도 이거는 상대가 워낙에 잘 뛰었어요. 워낙에 잘 뛰었어요. 그래서 얘가 4착이었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말에 저도 얘를 세게 봐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잘 뛰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파워, 이 계속 파워란 마필이 안 좋았다가 좋아진 거잖아요. 좋아진 건데 예. 그러면 얘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어차피 이게 훈련 패턴 자체를 본다면 직전보다 아주 확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는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게이트 조건에서 저는 1번의 기회가 더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주 게이트 조건에서 반대 역할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문세영 기수가 출전하는 경주에서는 지금 다른 기수 의지보다는 스노우 카리스마의 의지가 워낙에 좋았고 막말로 이제 인디러너나 나머지 다른 말도 만약 이 경주는 추천하려면 추천할 수가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굳이 단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4번, 1번 특히나 4번은 의심을 하지 않고요. 1번의 의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딱 그 추마표 뜨기 전까지는 제가 이 경주 편성을 몰랐어요. 근데 1번 게이트 딱 차지하는 순간 이번에 되겠다. 내 스스로 이거 편성을 딱 PDF를 보면서 되짚었던 말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 그 이점 자체를 저는 박태균 기수를 믿고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홍찬 의원이 그만큼 4번, 1번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데 굳이 이거 받쳐도 받칠 수 있거든요. 배당이 나오는 거는 그렇죠. 예. 이거 현장에서 최홍찬 의원이 이거는 또 여부를 판단하실 것이고 4번, 1번 일단 한 방은 때리고 한다. 지금으로서는 다 필요 없다. 그냥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정규입니다.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오늘 1일 경마 최대 승부처예요. 부산교차 3경주를 재윤경이가 아마 제대로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찬스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장세 있는 마필들이 있고 반대로 이번 경주 약간의 좀 거품이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정규이가 메인 승부처로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 뒷심적인 부분,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가 인기골을 끌 수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뭐 안쪽에 있는 스프런볼트, 그리고 데이비제를 출전하는 2번 이 퍼스트 매진컬, 그리고 외곽에 있는 홀리감타, 위닝 휴머, 그리고 이 외곽에 11번 로스트 스파디까지도 지금 강력하게 도전 세력인데 12번 어메이징 데지가 순발력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번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앞선이 두터울 수밖에 없다라면
저는 이번 경주 앞선에서 그냥 끝날 수 있는 편성은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편성이 앞선이 상당히 좀 북적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그 선두권을 바로 뒤를 물고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난 녀석을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녀석을 놓고 메인 승부를 한번 잡아갈 수 있는데 그 녀석이 이번 경주 인기권 제가 봐서는 많이 팔려야 한 5번째 아니 6번째 그만큼 중배당에 포커스를 둘 수가 있어요. 인기권에 밀려있지만 전개상은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장에 약간의 좀 불안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경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전개예요. 말이 전개상 가장 좀 편안하게 끌고 간다면 아무리 안장이 불안하더라도 말은 끌고 옵니다. 그만큼 중배당의 포커스를 둘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 속에 정경이 노림수 있는 마필이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전개라면 정경 자신있게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번 부산 3경주 중배당의 포커스를 두고 들어가는 최대 승부처인 만큼 자신감 있게 공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바로 메인 승부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고요. 1400m 국산 5분 경주입니다. 상당히 좀 혼돈도가 짙은 경주예요. 이번 서울 7경주 정경이가 자신있게 한번 중배당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메인 승부처럼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성장세가 있는 마필들이 지금 여러두 몰려있는 편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지금 입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승과 일본에 했던 마필 6번 키마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 세력이고 역시나 외곽에 있는 이 고가의 마필이죠. 이 카원까지도 도전하는 세력인데 이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이다. 정경은 이 두 마리 역시나 1400m 많은 인기를 안고 있겠지만 이 두 마리의 동반 입상보다는 더욱더 한번 메리트 있는 마필이 한두가 역시 자신있게 공략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단점 때문에 좀 아쉬웠던 마필인데 이번에 마방에서도 조교사 입장에서도 지금 각질 변경과 작전 변화에 확실하게 한번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 모습을 정경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에 승부수를 던져봤습니다. 인기권에도 밀려있고요. 중배당 가치에 충분하고 1400에도 적절한 마필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그 녀석의 가장 좀 이변을 가장 중요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 역시나 준비 과정이 좋아요. 최근에 호흡적인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한번 변화를 모색하고 추천하는 만큼 저는 이번 7경주 그 녀석이 한번 중심에 놓고 한번 노릴 수 있는 배당 마필을 놓고 한번 중배당에 포커스를 둔 메인 승부처럼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감 있게 한번 공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4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400m 국산 4등급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 자, 편성 조촐합니다. 이번 호승지벽이 지정경주 주시 트로피 특별경주였죠. 그때 당시 발주하면서 착지불량을 했고 그래서 초반에 힘쓰고 탑만 꽁깨지지 않았냐? 여기서 대가리 팔리겠죠 그래도? 무조건 추로 팔리겠죠. 그죠? 네. 인정을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후창만 그냥 후창만 한번 압축을 해보죠. 최고장님. 자, 17조에서 이제 다급합니다. 다급해서 김용곤 기수를 불렀어요. 훈련에서 전혀 뭐 이상이 없고 끝끄는 자체는 분명히 보여주는 마필이고요. 이 정도 경주 편성이라면 지금 호송지벽을 제외하고는 다 입상을 노릴 수 있는 말인데 다 기본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저는 안장의 변화에 가장 중심점을 두겠습니다. 최근에 노조무나 양영남이 기수보다는 분명히 김용곤 기수가 그래도 반등급, 한 등급 위 기수로 봅니다. 승부를 봤을 때 왜 서울에서는 문sem을 태우는지 그 퀘션 마크를 던진다라면 부산에서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17조 굉장히 다급하죠. 1월달에 상금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그 마방이었던 마방이 이제 조금씩 상금 벌고 있는데 그래도 참 1착, 2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마방입니다. 그래서 오죽 다급하면 김용곤 기수를 불렀을까? 뭐 훈련 받을 때 전혀 17조에서 전혀 이상 없이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강공을 보인다면 파워풀 포스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6번 파워풀 포스 최우찬 위원이 추천하셨고요.
정경이요? 저 역시 뭐 후차권에서는 이제 뭐 파워포스도 있겠지만 옷가베 기수와 기사는 5번 직주에 받아도 뭐 직전 경주 올라오는 거력 자체가 상당히 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옷가베 기수가 기승하는 만큼 뭐 직주에 받아 다시 한번 뒷심적인 부분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입상권 도전 세력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 질주의 바다 정경이. 뭐 팔리는 말 다 추천할 수밖에 없네요. 이번 헛순지 병원 축구로 팔릴 거고 팔린 게 2번, 5번, 6번 팔려요. 근데 저는 최홍찬은 6번, 정경현 5번. 얘네들도 봐요. 근데 잘못한 것 치고는 신세계에도 많이 뛰었다는 판단이에요. 외곽타고. 그래서 좀 보릴리 기수가 좀 요즘 그런 식 이상하게 그렇게 타대. 예. 처음에 와서 탈 때 참 믿음이 있었고 그러는데 요즘에 자꾸 유현명이한테 배웠는지 자꾸 품이 외곽에서 예, 자꾸 무리를 주고 거리 손해 많이 보고 그렇게 타더라고요. 품이 말 잘 타는 애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치혜시대가 탔는데 저는 이번 신세계도 봐야 된다. 한마디로 이거는 배당이 없는 경주고요. 선량까지 좀 집중을 해서 1번 오고 2번, 5번, 6번 여기 안에서 고민을 하시고 찍기를 하시는 분들은 1번 놓고 2번, 5번, 6번 요 구형 빼세요. 서울 8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는 1200m 혼합 4등급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최홍찬 위원회 오늘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정기영 위원님 한도를 도와주시죠. 저는 이번 경주가 상당히 약간 혼돈도가 있는데 뭐 직전 경주 약간 좀 공백이나 전개에 있어 약간 좀 아쉬웠던 마필입니다. 10번 이 블레이싱 스타라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고요. 이번 경주가 1200으로 거리가 줄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리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현우 기수가 다시 한번 공을 들이고 출전하는 만큼 거리적인 부분, 직전에 공백적인 부분이나 게이트적인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판단하는 만큼 저는 10번 블레이싱 스타를 중배당 메리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번 블레이징 스타. 요거 들어오면 배당이 아주 클 겁니다. 안 팔리는 말이거든요. 정기영 위원 추천하셨고 저는 12번 황금불 들판 인기를 모아줄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는 이게 또 낙마 사고가 있었죠. 낙마 사고로 인해서 얘가 좀 피해를 좀 받습니다. 피해를 받고 못 오면서 사착이었는데 뭐 의미 없는 경주라고 보고 있고요. 제대로 된 레이스였으면 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12번 황금 들판을 추천을 드리겠고 최홍찬 위원이 이번 경주가 준매 승부처인데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참 어려운 경주인데 잡았다는 거는 이거 좀 가피 뜨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두 분이 그 전곡을 찔렀어요. 제 막번에 12번, 10번이 있습니다. 근데 12번은 인기만이니까. 네, 12번은 직접 이제 뭐 잠깐 복귀 내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12번은 만약 문세영 기수가 못 오더라도 저는 이거 놓고 갈 거예요. 12번은 두 번 실수하지 않는다면 또 두 번 경주가 얼마나 재수없어 두 번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다 생각해야죠. 그런 일만 벌어지지 않으면 경주 중에 이상 변화가 없다라면 저는 이번에 끌고 온다라고 봅니다. 근데 10번을 딱 이제 말씀해 주는 순간 내가 이제 속이 좀 뜨끔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공개를 미리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선물을 저는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뭐 우리 팀이 사이즈가 그만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불어 제가 뭐 이거 단통으로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거 배당인데 단통이 아닌 한 방짜리 막권 자체는 요건 숨길게요. 훈련 자체를 보면은 붙일 수 있는 말 한두가 딱 이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번 블레이징 스타도 배당권이 되겠지만 견주어 노림수 마필이 한두가 더 있기 때문에 이 경주는 진짜 현장에서 중매인답게 한번 제가 빡세게 한번 붙어보는 경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경주 준맨 승부답게 빡세게 한번 붙어보겠다. 빡세게 붙을 자신 없으시면은 구호수한테 오시고 빡세게 붙을 자신 있는 분들은 이번 경주 최홍찬 위원 한번 믿고 한번 빡세게 한번 숨어 보세요. 좋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는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고요.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기복형 마필들끼리 한데 어우러진 경주 편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온 마필이 있고 또 전개 이점을 갖고 출전한 마필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말들이 한 번 온 찬스를 만약 놓친다라면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 찬스를 제대로 노리고 출전한 말이 이 경주에 있어요. 바로 에메트가 바로 그런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전에 선행을 못 가니까 아주 무기력했지 않습니까? 일본 게이트의 19점 말로서 선행의 찬스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 마필은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저 또한 인정합니다. 선행을 간다라면 이 마필은 더 뛰어요. 선행을 갈 때와 안 갈 때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판단되는 말이 에메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 봤을 때 전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선행이냐 아니냐 이 선택만이 남았었는데 주중에 미리 공부한 결과 자체로는 게이트만 잘 잡으면 아주 편하게 선행을 가겠구나 생각했던 말이 1번 에메트입니다. 자, 얘를 인정한다고 해서 제가 메인 승부로 가져간 게 아니죠. 상대마입니다. 변화가 온 마필이 이 경기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한 방으로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제대로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노리는 승부처가 바로 부산 5경주입니다. 자, 충마를 미리 공개해 드렸습니다. 상대방 가장 준비 잘 된 말, 그 마필 있기 때문에 부산 5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함께 배팅해서 이기는 승부로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경주는 1800m 국산 3등급 경주를 펼쳐지는 경주예요. 될 만한 놈들 많죠. 능력마도 있고요. 복귀로 빵빵빵빵하게 뜨는 애들도 많죠. 갈고리를 칠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경주 고수가 메인 승부 들어가는 이유는요. 얘는 사이즈가 틀리다. 얘는 그냥 왔어요. 여러분들께 얘는 안 빠집니다. 얘는 대가리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충마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경주고요. 저만의 대가리죠. 저만의 대가리. 만인의 대가리가 아니라 고수만의 대가리. 확고한 대가리 있는 경주가 되겠고, 후착에서 뒷자리 고수가 한번 찍어먹었던 마필이 있거든요. 대충 아실 겁니다. 뒤로 돌려놓을 거예요. 뒤로 돌려놓고 못 갔던 놈 중에 한 방짜리가 있네요. 한 방짜리가. 배당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솔직히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큰 배당은 아닐 겁니다. 팔릴 거예요. 요즘 병마 판때기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다들 보더라고요. 그래서 팔릴 거예요. 이번 경주 승부에 대한 포인트는요, 배당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승부 포인트가 아니라 적중에 대한 확신이에요. 적중에 대한 확신. 큰 배당 아니지만 찍어먹자는 얘기죠. 이번 경주 구경주 고수가 한번 책임질게요. 자신 있습니다. 저 역시 배팅 들어갈 겁니다. 이번 경주. 여러분들도 동참 부탁드립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경주리 1800m 혼합 1등급 경주. 자, 이번 경주는 깜빡이를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부터 고민 좀 하셔야 돼요. 능력마가 나오죠. 감동의 바다. 깨질 애들한테 깨졌다. 그랑프리 우승마. 돌아온 홈표. 완전 조시발이 나있다.
그래도 최근 조시발 완전 나 있는 돌아온 현표가 좀 더 인기를 모아주면서 충막골을 팔려줄 경기인데 일단 9번, 7번이 그냥 대끼린 거는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무조건 사실 그대로 있는 대끼리. 그것도 결정해야 되는데 최욱찬 의원이 먼저 정리해 보시죠. 저는 현장에서 깜빡이를 추천을 안 드리려고 아마 이 경기를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이는 완전히 무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감동의 바다가 3착을 낸 건 안 가서 3착을 낸 게 아닙니다. 간 거예요. 갔는데 다그스트 나이트가 워낙에 잘 탔고 그리고 그 당시 상태가 안 좋았던 오르세하고도 상태가 착차가 거의 없어요. 물론 그 당시 우승했던 이제 벌마의 꿈이 선행 가서 1,400이기 때문에 적전으로 착착 탁탁탁 나와줬다고 보지만 결과를 따지고 보면 감동의 바다가 잘 뛴 건 아닙니다. 이 마필의 그 닉네임 자체 갖고 있던 그 능력 자체보다는 실망스러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돌아온 점표를 인정을 하고 일감으로 노리는 말이 바로 1번 유성들입니다. 이번에 일본 게이트고 김동윤 유수고 여기서 얘가 굳이 선행을 안 갈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일본 게이트에서 그냥 선행 가는 순간 1군에서 한 번 더 입상할 수 있는 찬스가 여기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유성드림의 선행을 한번 좀 노려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 유성드림의 선행 한번 강하게 노려보겠다. 이렇게 최홍찬 의원 추천하셨고 이 감동의 바다 그때 경주를 제가 풀어드렸던 경주예요. 예. 풀어드리면서 벌마의 꿈과 감동의 바다 한방 경주다. 그런데 걔를 깨면 다크스트 나이트뿐이 없다. 그렇게 공개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일단 방송에서 어찌됐든 족촉을 했는데 난 그래서 난 이게 1, 2, 3일 줄 알았거든. 근데 현장에서 안 팔리는 거야 얘가. 참 신기했어요. 그치? 아예 안 팔렸어. 20만 백, 2700을 했을 거야 녹음할 당시. 그때 딱 오는 배당판은 이 머릿속에는 얘가 없구나. 그거 보니 생각이 안 되는 거지. 얘도 빨간색으로 안 뚫리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배당이 나오니까 그래서 못 마셨어. 얼마나 열이 받던지. 정경이. 저도 이번 경주는 뭐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7번과 9번 저도 현장에서는 인정하기 힘들어요. 지전에 뛰었던 것도 약간 좀 실망감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깨면 뭐 1번도 있겠지만 지금 5번 샌드하이가 직전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믿음직한 7세 기술을 안정했다라면 이 감량의 조건도 있고요. 역시나 좀 앞선의 수준은 약간 좀 무너져라라는 약간 이 어부지리 입성까지 한번 생각하는 만큼 5번 샌드하이 쪽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 샌드하이 요거 배당으로서 추천하셨고 김용군 기수하고 좋은 호흡을 맞췄던 마필이 2번 바세바 파크인데 이게 생각보다 더 뛰어주고 있는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능력 다 나온 말 아닌가? 30년 뛰었으면 다 나온 거냐. 1군까지 왔으면 부산에서 1군까지 왔으면 거의 다 나왔는데 얘는 이상하게 이거 봐라 이거 더 있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말이에요. 분명히 거는 다 왔을 텐데 아직까지 좀 더 남아있네 이런 느낌이 있고 돌아오는 편파하고 일마시는 도 차이 났는데 감동의 바다가 깨지고 돌아오는 편파가 온다라고 하면 요 사이에 들어올 놈이 누가 있을까? 한마디로 지적으로만 따지고 본다면 1과 3분의 1마신 안쪽에서 다른 마필이 박빙의 승부를 펼칠 놈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2번 바세바 파크는 돌아온 선판을 강초로 인정하는 순간 얘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군 경주입니다. 1등급 경주예요. 어떻게 보면 이 경주 편성 자체가 1등급 최상위 등급 마필들은 출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위 등급 마필들이 이 경주에 출전 안 했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우승을 넘볼 수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주에서 이제 그런 경주 편성에 승군마까지 딱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마필들이 분산적으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1등급에서 오랜만에 우승을. 자, 1등급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찬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센 말들이 돌아가면서 출전하면 1등급 말들은 진짜 우승 못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레이팅 제도 자체가 1등급 마필 자체가 아주 60을 넘어가는 그런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게 능력마들은 자기 능력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걔네들이 이제 출전하지 않았다는 점은 기회이자 찬스예요. 그 찬스를 알고 조기현 마필들이 이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경주는 배팅의 가치가 있고 배팅할 만한 승부욕을 이미 조교장에서부터 부른 경주가 아닌가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노래하죠. 1군 우승, 준우승 그걸 노리고 제대로 만들고 출전한 그 마필들과 함께하는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배당의 높낮임은 상관없어요. 적중만 되면 이 경주는 거의 하루 1일간에서 가장 끝장 승부처가 되고도 남는다. 감히 그렇게 말씀까지 할 수 있는 경주가 바로 1군 경주입니다. 자, 제대로 붙는 승부처 경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경주는 1400m 혼합 2등급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정기용 위원이 준비한 오늘 준메인 승부처. 자, 마지막 경주인데 정기용 위원이 준메인 승부처. 마지막 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면 먹겠다는 얘기죠. 이유는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 최홍찬 위원이 한도를 도와주시죠. 이 경주가 1400입니다. 그러니까 뚝심이 좋은 마필들이 입상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최근에 선행마들도 이제 1400을 한 바퀴 도는 그런 지구력 굉장히 스태미너 스피드형 마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경주만큼은 뒷심을 가장 유감없이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썬버스트라고 봅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어차피 인기 많은 팔인데 거리 자체가 직전에는 1200이에요. 얘가 올라오기에는 시간과 타이밍이 너무 아쉬웠다 이거죠. 이번에 1400이라면 자신의 장기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경주를 만났기 때문에 다시 입상에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네, 12번 썬버스터. 이 마필 때문에 제가 개망신 한번 당했죠. 1월 30일 날. 저는 그때 제 머릿속에 이놈은 괴물이야, 이놈은 무진장 센 놈이야가 머릿속에 빡 박혔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그 레이스대로 탔어요. 그러면은 바닥을 쳐야 되는데 그런데 왔어요. 얘가 2차이라도.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이 대가리에는 얘가 대가리라서 직접 경주 얘를 추천을 세게 주력으로 때렸죠. 그때 때렸는데 직접 경주 또 마찬가지로 그 편성이 마지막 회장배 대상 경주였어요. 1군이 예. 부진장 센 편성 아닙니까? 부진장? 그런데 그 편성에서 뛰었던 내용을 보시면 야, 이거 왔어요. 이거 온 거예요. 이거 잘 탔으면 그냥 왔어요. 정말 레이스가 정말 꼬이고 개같이 꼬였는데 이 정도 뛰었다라는 건 이건 만약에 제가 마지막 대상을 그때 애들 지금 싹 모아놓고 하면 전 얘는 그냥 엄마한테 얘기해서 좀 돈 좀 빼가지고 이거 배팅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썬버터는 세게 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기용 의원이 준메인수입니다. 느낌은 썬버스 자르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정도는 잘라주고 봐야죠.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를 정규가 한번 압축으로서 한번 때릴 수 있는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썬버스터 이번 경주에서 이 정도는 잘라주고 한번 승부를 봐줘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는 못하겠네요. 이만큼 썬버스터 직전 경주도 그렇고 1월 30일도 그렇고요. 복귀 내용이 너무 잘 나옵니다. 그만큼 좀 무서운 괴력이다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썬버스터는 중심에 놓고 강하게 들어갑니다. 딱 한 방으로 한번 줄 수 있는데 딱 2마리만 가져갈게요. 저 2마리 이제 홀짝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을 아직 못했어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 결정을 내릴 텐데 지금 2마리로서 홀짝인데 깔끔하게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홀로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깔끔한 2마리인데 단독으로서 한번 자신있게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인데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굳이 두 마필 모으면 때리고 받치세요. 마지막 경주 특성상 배당 올라가거든요. 두 마필로 압축되는데 굳이 한 분형 단통으로 마무리할 생각은 없어요. 힘을 주고 네, 힘을 하나 받쳐놓고 네네. 해도 환수가 돼요. 네. 은근히 이번 경주 또 현장에서 개소스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편성이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그런 편성이거든요. 또 소스가
남마서밖에 없는 그런 애들과 그런 집이 많아요. 그래서 더욱더 재미있을 수 있는 경주인데 정기용 위원을 믿고 일요일 마지막 경주는 다른 건 몰라도 정기용이가 책임진다. 자, 저도 양보할게요. 정기용이 믿고 한번 마무리 한번 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 지급주소 시즌2 일요경마 예상 방송이었고요. 오늘 방송하는 느낌이 상당히 좋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기운을 받았고 이 기운을 계속 한번 살려가지고 저희가 일요일 현장까지 집중하면서 아주 매경주 그냥 한 방 한 방으로 때려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내드리겠다 약속을 드릴 테니까 저희 3인 믿고 현장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